예컨대 일반적으로 원고든 피고든이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의 경우라면 어떻게 되느냐? 실체법에서 법인에게 법이 인정한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당사자 능력이 있게 되니까 예컨대 주식회사 다음에 이 주식회사가 법인으로서 권리 능력, 즉 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고는 있지만 순수한 자연인처럼 법정에 와서 어떤 변론을 한다라는 것은 법인 그 자체가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황 설정이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누가 오겠어요? 결국 대표자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대표자는 이 자체가 권리 능력이 있고 당연히 그러니까 소송 능력이 있다는 전제이지만도 이 대표자를 마치 자연인의 경우에 소송 무능력자로서의 법정 대리인 관계로 설정해서 이 대표자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되니까 점수가 크지는 않지만 3, 4점, 그러니까 특정을 하느냐 부분서 점수가 부여되지만 기재 방법에서의 2, 3점이 1, 2점이 부여되어 있는 게 주식회사의 경우는 무슨 주식회사에 있어서 대표자가 반드시 기재돼야 되겠죠. 사장이. 그래서 이 대표자가 기재가 돼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1점, 2점, 3점 정도의 그런 기록형에서는 배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대표자는 법정 대리인처럼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아울러 여기서도 이 대표자의 경우에 그럼 관련된 조문은 아마 64조인가에 있을 거예요. 당사자의 마지막 조문인 64조에 보면 이런 대표자 등에게는 법정 대리인에 준해서 취급한다라는 게 있고 그 64조를 통해서 그 다음에 249조 등에 가서 보면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과 청구 취지 청구원인 즉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기재가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두 조문을 연결시키면 249조의 법정 대리인이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그다음에 64조의 대표자 등에게는 법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니까 그 두 개를 매치시키면 이쪽에 대표자의 기재가 조문상 근거는 거기서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된다는 게 나오고 회사의 경우에 그렇듯이 이제 종중의 경우에 그렇게 기재가 돼야 된다라는 그게 64조에 또는 249조에 바탕을 두고 기재를 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체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뭐 작년 요번 기록형에도 아마 신한은행이라고 그래서 신한은행이 그 대표이사가 실제 기록에는 그 가명으로 쓰지 않고 실제의 대표이사 이름이 아마 등장했었을 것 같아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한편 누가 누구에게 해서 이번 기록형에서 중요했던 것은 2분의 1 지분씩 상속받아서 공동상속이니까 이런 식으로 상속이 됐는데 이 두 사람이 다 같이 소송을 맡긴 게 아니라 아마 여동생인가 누나인가 하고 그 이제 실제 지금 의뢰한달까 상담을 했던 그 사람하고가 등장을 하는데 실제 소송은 그 사람만 2분의 1 지분 그 사람만 했고 누나인지 여동생인지는 뭐 미국서 사는데 뭐 소송에 큰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설정해서 그 사람은 소송하는 데 대해서 빠지는 상황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럼 2분의 1 지분으로서의 어떤 청구가 금전적인 청구면 자기 지분을 자기가 자기 지분만을 잡아내서 청구하면 되는데 말소등기 청구 소송 같은 사건이 이번에 등장을 했었어요. 물론 금전적인 지급 청구도 있었어요. 금전적인 지급 청구는 2분의 1 쪽에서 자기가 2분의 1만 청구하면 문제될 게 없는데 말소등기 청구도 그런 개념으로 하면 혹시 2분지 1 지분만 쪼개서 말소등기 청구를 하는 거 아닌가 또는 그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배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장시킨 경우도 있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등장하는 거 다 쓰면 원래 의도한 바대로면 틀렸어요. 그 등장시키면 안 되죠. 그 본인만 문제는 그 남동생인지 그 남자만 등장시켜서 그걸 보려고 했는데 자신이 없었는지 아니면 그런 질문이 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의미 부여를
그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생각 안 했는지 뭐 일단 누나라고 합시다. 그 누나와 본인 지금 의뢰한 사람을 다 원고로 등장시켜서 2분의 1씩 내세워서 2분의 1로 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단 등장한 둘 다 등장시키고 그냥 통짜로 말소등기 하는 경우도 있었고 했는데, 정확한 거는 그 본인 지금 의뢰한 사람만 등장해서, 그런데 관건은 2분지 1 지분으로 지금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쟁점인데, 말소등기 청구 등의 것은 보존적인 행위라고 봐서 전체적인 말소를 2분지 1 지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할 수 있다라는 상황으로 몰고 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제일 올바른 기재인데, 상황은 대부분 그렇게 잘 하긴 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둘 다 등장시켜서 각 2분지 1로 쓴 사람도 있었고, 둘 다 등장시키고 뭐 그냥 2분지 1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도 있었고 뭐 등등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잘 그 사례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지금 해보면 2분지 1 지분을 상속받았지만 실제는 말소등기의 경우는 보존행위적으로 전체를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누가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기록형에서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모의시험 등에서는 조합이 이번 모의시험에도 한번 나왔고 종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시험에 있어서 또 모의시험에 종중이 소송 내는 형태로 한번 질문이 던져진 게 있었고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질문이 이런 형태로 되고 있고, 한편 이제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 누구에게 피고 적격자를 이제 묻는 건데, 일반적으로 자주 묻는 게 채권자 취소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를 피고로 삼느냐, 수익자 내지는 전득자를 피고로 삼느냐의 그 부분을 질문을 던지는 걸 봤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자 내지는 전득자를 피고로 삼아야 되고, 이 본래 중간에 껴있는 채무자를 피고로 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공동으로 낼 수는 있어요. 채권자 대의 소송도 그렇고, 좀 이따 채권자 대의 소송 볼 것인데, 채권자 취소 소송도 그 취소 자체는 이제 수익자 내지는 전득자를 거는데, 채무자가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은 뭐 병합해서 공동소송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채권자 취소 소송 자체는 그 수익자 내지는 전득자를 걸어야 된다. 그다음에 채권자 대의 소송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상황이 하나 문제가 되는데, 누구에게 대의 소송에 있어서 채권자가 행사했을 때 반환 같은 것을 돌리는 것을 할 것인가, 누구에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좀 이따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당사자에 관해서 지금 물어본 건데, 대표적인 이제 상황은 조합이 최근에 모의 문제도 등장했듯이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기존 민사소법 공부에서도 많이 공부되는 것인데, 조합 자체에 아까 52조를 통해서 권리 능력 없는 단체, 즉 예컨대 조합과 관련된 경우라면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서도 52조의 적용을 긍정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의 긍정 입장과, 아니다, 긍정할 수 없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조합은 명백히 구분될 수 있고, 예컨대 민법에서 여러분이 배운 지식상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그 구별에 대해서 조문이 52조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단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조합의 경우는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입장이 판례의 입장이죠. 학설은 뭐 만만치 않아요, 두 입장이. 한편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려는 입장은 실제 우리가 말로는 조합하고 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뭐 이 어떤 분별을 한다고 말로는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조직체가 딱히 조합이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냐를 분별하는 게 그리 쉬운 것도 아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그걸 부정을 해버리면, 만약 조합으로
이거 성질을 우리가 본다면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지만 전 조합원을 다 등장시켜야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예컨대 조합관계의 어떤 합유관계에 대한 처분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소송이라면 전 조합원이 다 등장해야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성질을 포착하게 된다라면 그냥 조합 자체로서 전 조합원이 등장하는 것과 달리 그 사단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별을 전제로 먼저 구별하는 선행 작업이 복잡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분쟁을 소송법에서 실체법과 달리, 실체법에서는 권리 능력 없는 단체에 대해서 권리 능력이 없다라고 분명히 권리 능력을 부정하고 있지만, 52조가 소송법에서 51조의 당사자에 관한 조문을 보면 이런 당사자 능력 등에 관해서는 소송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라면 실체법에 따른다라고 하면서 소송법의 특별한 정함에 대한 것이 그다음 52조가 그런 예가 되는데, 그럼 52조가 소송법에서 그런 특별하게 정해준 취지를 바라볼 때 실체법에서는 부정하고 있지만 권리 능력을, 소송법 나름대로 볼 때는 분쟁 해결에 있어서 그 집합체에 대해서, 사람의 집합체에 대해서 아예 주체성을 인정하면 대단히 편리할 것이라는 상황에서 인정을 했다면, 조합에도 그런 필요성은 똑같이 인정된다고 못 볼 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조합의 경우도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자라는 입장으로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조합의 경우에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 조합의 업무 집행 조합원이라든지 그 조합의 어떤 보스인 대표 이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등이 결국은 64조를 통한 이런 시스템처럼 소장에 어떻게 기재되면 되냐면, 원고 무슨 조합 대표자 이사장 누구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심플하게 되는데, 만약에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처분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분쟁이었었다면 할 수 없이 전 조합원 1, 2, 3, 4 만약 10명이면 10명짜리의 조합이라면 이 사람을 예컨대 피고로 등장시켜야 되는 경우라면 피고하고서 이 10명, 경우에 따라서는 20명, 경우에 따라서는 30명,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안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게 복잡해지고, 한 명이라도 뭐가 문제가 생기고 하면 전원이 같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진장 문제가 있게 된다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이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선정당사자 제도 53조의 선정당사자 제도를 뭐 이용하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집행조합원을 학설에서 인정하는 임의적 소송 담당자로 봐서 제3자의 소송 담당으로 조합원을 후퇴시키고 그 업무집행조합 그 원액의 당사자로서 나설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소송대리인을 여러 명이 다 전 조합원이 같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게 시킨다든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을 민법 709조의 어떤 법률상, 법령상의 대리인으로 포착해서 우리가 대리인으로서 보도록 하자든지 해서 이미 그 조합체의 내부 규약상 어떤 대표자 업무집행조합원을 삼아서 그 사람한테 권한을 준 것의 의미를 그대로 소송에서 살려서 그 자를 소송 담당자라든지 임의적 소송 담당자로서 단방자라든지, 아니면 법률상, 법령상의 대리인으로 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간편화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한 본질적인 간편화는 조합 자체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면 훨씬 심플하다라는 게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려는 입장이죠. 일단 조합의 경우에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거와 조합의 경우에 당사자 능력을 부정하는 거와, 부정했을 때에 어떤 식으로 좀 더 간소화적인 절차 소송 수행을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인가 등등이 이미 전통적으로 종래에 문제가 뭐 여러 번 연습이 됐던 거니까 요 새로운 시스템에서도
그런 것을 당사자 능력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게 모의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봤어요.